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현관문 앞까지 접근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은 개방된 다세대 주택의 공동 현관을 침입한 행위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A씨. 총 3차례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 주택 내부로 들어와 현관문에 다녀간 흔적을 남겨놓거나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A씨 측은 현관문 앞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입구에 별다른 보안 장치나 경비원이 없었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나온 점, 피해자가 침입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현관문 앞은 주거 공간의 확장으로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과 달리 일반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가 당시에는 A씨의 출입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알게 된 뒤 공포심을 느꼈으며 A씨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이맘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외국계로 알려졌던 SG증권이 꾸민 일이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기업형 주가 조작 조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로챈 부당이득 규모만 사상 최대인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팀장 등 41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힌 라더견 씨 등 1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들이 확인된 겁니다. 현재까지 SG 사태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만 모두 56명입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3년여간 900명 넘는 투자자들을 모집해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작,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이 7,3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가 조작 범죄 수익 사상 최대 규모의 부당이득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기업형 주가 조작 조직이었다고 판단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범행에 개입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가담이 돼 있었고 전국적으로 약 40명에 걸친 조직원들도 가담이 돼 있었는데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이들 일당은 범죄 수익을 주가 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 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예금 등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하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을 해산시켰습니다. 앞서 기소된 라씨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에 집중하는 한편 구체적인 폭락 원인 등에 대한 남은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다음 포인트 뉴스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 이번에는 NH농협은행에서 약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의 부실한 내부 통제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이 109억 4천여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최근 밝혔습니다. 지역 지점의 여신 업무 담당 직원이 2019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일부 중소기업의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 대출해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농협은행 측은 고의성과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금융감독원은 농협 금융지주와 계열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임과 횡령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은행권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재작년 우리은행에서 기업 매각 업무를 맡은 직원이 697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KB국민은행에서도 이번 농협은행 사례와 유사한 149억여 원 상당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엔 BNK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금융기관 개인 횡령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988억 원을 횡령해 충격을 줬습니다. 샘플링을 해서라도 1인당 거의 상시 시스템이 촘촘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반일도덕이 소도덕을 양산하는 격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책무구조도는 오는 7월 도입됩니다. 금융사들은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미리 배분해야 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 책무구조도에 따라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딴 기강회의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경찰청장이 관내 서장들을 전원 소집해 경고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음주 폭행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건수도 건수지만 남녀, 계급을 가리지 않고 일탈 행위를 벌여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성인 남성이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서울경찰청 기동단에 소속된 A 경사였습니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학생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말엔 강북경찰서 소속 B 경사가 앱으로 만난 여성과 강남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하다 현장에서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성 비위는 물론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음주 폭행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경찰 2명을 폭행하기도 했고 술에 취해 시민과 시비가 붙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청 내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자 조지호 청장은 지난 6일 관내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서울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의 고리를 끊어내자며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강 확립과 조직 관리 강화를 당부한 겁니다. 그런데 청장의 경고가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7일 새벽 강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30대 여성 순경이 술에 취한 채 보호 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경찰의 기강행위가 선을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도부의 리더십과 경찰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정책성 확립, 그를 통한 적극적인 조직 몰입이 이와 같은 경찰 사건의 해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의 기강행위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내부 반성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